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이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이 재동포 정책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번 좀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. 10월 27일 네, 국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. 이 재외동포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같은 날 인하대학교에서는 이 재외할인학회와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했는데요. 역시 재외동포 관련 문제,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청 이야기도 나왔죠. 그래서 나온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재외동포 정책 어떤 기조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윤석열 정부 이 재동포청 설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동포사회의 아주 획기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이 과연 재동포청이 동포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? 아직 이 출범 초기 단계이고 또 재동포 기본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, 이런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, 다소 좀 우려되는 부분도 감지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이 국정감사, 네, 야당 의원들,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지적된 내용들, 이렇게 좀 분위기를 보면은,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. 이 재동포청 설립, 윤석열 정부에게 준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먼저 이 설립을 하지 못했나 이런 후회를 적지 않게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빠른 속도로 이 재동포청 설립을 추진을 했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속으로 설립을 했다 이런 비판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래서 이 야당 의원들 이 국정감사에서 이 재동포청의 이 졸속 추진으로 인해서 이 업무에 있어서 이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나왔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적 마찰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부진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재외동포 기본법에도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별도로 민간 기구인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이렇게 설립하는 안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외동포청 인용 외교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의 좀 외교적 마찰 이런 거에 대응을 해서 그런 민감한 그런 국가와하고의 어쨌든 그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, 이것까지 이제는 기본 법안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이 재동포청이 무시하고 그냥 모든 사업을 재동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재외동포청은 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인데요.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 그 김상희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재동포 재단이 올해 상반기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 동포 관련 사업 중 68%를 손도 못 댄 것으로 나타났다. 동포청 승격을 이유로 매년 진행하는 재외동포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.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지적된 것은 재동포 초청 장학생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과 지원 사업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한다고 하였지만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. 이 재동포청이 지난 6월 5일 출범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개청 당시 이게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, 이 공무원으로 그 직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을 다 뽑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. 그때 출범 당시에 정원의 약 한 60%만 이렇게 충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
그리고 또 재동포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. 각 지자체 간에 또 이렇게 경쟁이 있었죠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인천시로 이렇게 낙찰이 됐고, 그래서 현재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는데, 어쨌든 이 청사 위치 선정도 늦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었지만은 설립과 동시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재동포 업무가 기존에 이렇게 실시됐던 업무도 일시 중단되기도 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. 이런 점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졸속으로 청을 설립하다 보니까 업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. 뭐 이런 거를 지적하고 나온 거죠. 그리고 이 재동포청 산하에 이 민간법인인 재동포협력센터 이걸 두었는데 이게 또 화두가 되었습니다. 이 재동포협력센터는 현재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재동포 재단에서 근무했던 인력이 업무를 이어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재동포 협력센터가 이 재동포 지원 사업을 단 한 건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. 이런 지적입니다. 그러니까 정부는 이 제중동포, 그러니까 중국 동포죠. 이렇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동포 지원 사업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이 협력센터를 만든다고 했지만은 이 협력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까지 재외동포청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센터가 유명무실해졌다. 이렇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. 재동포 협력센터, 중국 동포와 관련된 또 사안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외교부 산하에 이 재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은 가장 우려되는 게 중국과 러시아 이런 국가의 외교적 마찰 이것이었습니다. 과거에도 외교부는 이런 외교적 마찰 때문에 이 재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는데요. 그러나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동포청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외교부가 이 찬성 입장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변을 했죠. 그래서 그냥 외교 마찰 대응 매뉴얼로 이 민간 기구인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이 재동포 기본법에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 구소련 동포들 이 지원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다. 이런 보관을 마련한 것인데요. 한번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지난 4월 12일 재동포 기본법을 심사하며 외교적 갈등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동포 협력센터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했다. 하지만은 협력센터는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재까지 재외동포 지원 사업은 한 건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. 중국의 이 소수민족 정책 등으로 외교 리스크, 그러니까 위험이죠. 외교적 마찰 이런 게 큰 재중동포 지원 사업, 그러니까 재중동포 권익신장, 교류 증진,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, 그 중국 현재 있는 동포사회 지원 사업 이런 걸 말하죠. 그게 한 15건에 해당되는데, 그러니까 뭐 현지의 문화교류라든가 어린이 우리말 경영대회, 한국 역사교육 및 전통체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전혀 못했고요. 그리고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는 또 권익신장 지원 사업으로 5건이 있는데, 그냥 역사 포럼이라든가 평화 여정 창작극 지원 사업, 동포 구호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, 현지 문화교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이런 한 건도 수행하지 못하고 재외동포청에서 직접 수행을 했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온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재동포청도 입장을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지원 사업으로 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외교적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없었다. 관련해서 매뉴얼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.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중국 동포나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이 지원 사업,
네, 외교적,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외교적 민원이 없었다라고 이 재외동포청이 답변을 주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요즘은 그때 과거에 외교부는 줄기차게 재외동포청 반대, 설립 반대, 그게 또 외교적 마찰이었는데요.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외교적 민원 이런 마찰이 없었다,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, 또 이례적인 이 답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. 어쨌든 재외동포청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온 상황에서 가서 외교적 대응 그걸로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, 과연 이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역할, 이 기능 어떨려는지 이것도 계속해서 아마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지난 10월 27일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이 재외한인학회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에서요, 이 재외동포 정책 관련 하면 이 재외동포청에 대한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. 그때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 재외동포청을 자주 드나드는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그 기자의 발표 내용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재외동포청이 제주도가 아닌 인천에 위치하게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가깝게 있고 또 동포들의 방문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, 현실은 동포들이 재외동포청을 방문하려 해도 청사 내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. 그리고 별도의 미팅 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. 또 출입 기자들도 별도의 기자실이 없다. 이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뭐 이런 게 있는데, 실제로 동포들이 방문을 해도 이 청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동포들이 이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있지 않다. 그리고 이 재외동포 협력센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이 재외동포청이 좀 외면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것입니다. 물론 뭐 저 지켜봐야겠죠. 그러나 현재 이 재외동포청의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봐서는 재외동포 협력센터 그쪽으로 뭐 일감을 밀어주거나 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재외동포청 직원, 실제로 이제 신분이 공무원들입니다. 그래서 이 타부처에서 파견 나온 이 공무원들도 있는데요. 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업무에 대한 의지, 정말 이 의심이 갈 정도로 이 미약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. 과연 이 재외동포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지, 뭐 여기에서부터 이 재외동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더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초창기라 이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요, 어쨌든 이 재외동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이해, 열의, 또 이 동포들과 동포 단체들과의 이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,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점에서 이 재외동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근무자들이 어떠한 열의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.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이 성공 여부도 달려있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이 재외동포 정책,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한번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